버크셔 해셔의 고평가 종목은 매도하고 현금 보유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 주가가 하락하거나 조정을 보이면 미국 주식을 살 여유가 많다. 아마 8월에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서 우리 코스피도 같이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버크셔 해셔의 2분기 자산운용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미국 경제 동향, 앞으로 금리, 환율, 주가 같이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선 버크셔 해셔의 2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순이익이 12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나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주로 크래프트 하인츠 여기서 상당한 손실을 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높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1, 4분기 현금 보유가 3,470억 달러였었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 3,441억 달러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보니까요, 고평가 종목은 매도하고 현금 보유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 보유 주식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추정치인데요. 여전히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세브론 이런 주식을 많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요, 현금 보유가 많다 보니까 올 2분기에 특히 7월까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수익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앞으로 미국 주가가 하락하거나 조정을 보이면은 미국 주식을 살 여유가 많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버크셔 해셔의 그 이전에 주가를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오르죠. 그러나 올 상반기에는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올랐는데 주식 비중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참 탄력적인데요. 2020년 코로나가 가지고 소비가 위축되니까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 8.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에서 아웃갭이라고 표시해 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GDP 갭입니다. 실제하고 잠재 GDP 퍼센트 차이인데요. 이게 플러스 쪽에 있으면은 미국 경제가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에 있으면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마이너스 8.5%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정말 빨리 회복됐죠. 그리고 작년까지는 실제 GDP가 잠재 GDP 약간 넘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았는데요. 그런데 올 1분기, 2분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을 때 그 나라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의 견해를 보기 위해서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최근 추정치를 한번 봤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2023년, 2024년 각각 2.9%, 2.8%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5%, 내년에 1.6% 성장률이 과거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사실 저는 올해 전망치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1.5보다 낮은 1.3%입니다. 어떻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GDP 69%를 소비가 차지하고 오고 있는데요.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니까 경제 성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까지 시장 금리도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게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제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 조짐이 몇 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 시차는 다릅니다만 경기가 침체가 왔었습니다. 보통 10년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차이 가지고 경기를 전망하는데요. 저는 10년하고 단기 금리를 3개월물 국채 수익률 그 차이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데 훨씬 더 유용한 지표입니다.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습니다. 다시 약간 반등했다 최근에 다시 역전되는 모습인데요.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절대적으로 미국 실업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과거 보면은 12개월 실업률 이동평균이 올랐을 때 역시 시기에 따라 가지고 시차는 다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통계를 볼 때요. 실업률 12개월 이동평균이 올랐을 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는 겁니다. 지난 7월에 실업률 12개월 이동평균이 4.15%였습니다. 2023년 6월에 3.56%였는데요. 그거를 저점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걸 전망하는 거죠. 앞서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는 소비하고 GDP 사이클을 구해본 겁니다. 단기 추세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에서 위에 있을 때는 이게 플러스로 나타나고 추세에서 밑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소비 추세가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미국 가계가 그동안 소득에 비해서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축률이 낮아졌고요. 실질 소득은 거의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금리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이 과거 평균보다 높은 한 2.5%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가 먼저 둔화되고 전반적으로 GDP도 침체에 빠지는 이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저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을 때 침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도 흔히들 그 선진국에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때 경기 침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GDP가 탄력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은 더 탄력적이죠. 2020년 코로나가 오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2020년 4월에 고용을 2,187만 명 줄여버립니다. 그 이전에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죠. 그러나 그 뒤로 경기가 회복되니까요. 올해 7월까지 2,912만 명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용 증가 속도는 많이 둔화되고 있죠. 특히 최근 3개월 미국 고용 평균을 보니까요. 3만 5천 명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평균이 19만 2천 명이었었거든요. 과거 평균에 비해서 고용이 지금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요.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고 미국 고용은 탄력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 지표 보더라도요. 노동 관련 지표 보더라도 미국 고용이 조금 나빠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고용률이라는 건데요. 고용률이라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 비율입니다. 장기 평균이 62.2%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64.9%로 지난 7월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실업주라고 이런 것도 발표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찾는 기간입니다. 그게 지난 7월 24주 약간 넘었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고용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물가는 아직도 목표치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인데요. 앞서 고용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는 목표치가 2%인데요. 미 연준이 중심으로 보는 게 개인 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이죠. 그런데 지난 6월까지 발표됐습니다만 지난 6월에 2.6%, 그 다음에 근원 물가는 2.8%였습니다. 2%를 넘어서고 있죠. 하반기에도 이런 수준에서 변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다. 그래서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가는 예상보다 높고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인데요. 이제 9월, 10월, 12월 세 번의 FOMC가 올해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연준 의장이 그동안 물가를 강조했습니다만은 그동안은 고용이 좋았죠. 근데 최근 고용 지표가 상당히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고용을 강조하면서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위 이론적으로 테일러 준축해서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면요. 3.5% 안팎 나옵니다.
앞서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실업률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그 실업률하고 미국의 금리, 환율, 주가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이 그림에서는 제가 실업률을 축을 거꾸로 그린 겁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 선이 떨어질수록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런 의미인데요.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미국 경제가 나쁘니까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2개월 실업률 이동평균이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그 추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률이 오르고 미국 국채 수익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4.5% 안팎에 움직이다가 4.2%로 좀 떨어졌습니다만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요. 앞으로도 미 국채 수익률은 더 떨어지고요. 연말이면은 한 3.6, 3.7% 안팎까지 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갈 때 미국 금리가 떨어지니까 달러 인덱스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실업률이 달러 인덱스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면서요. 상관관계도 0.6 정도 됩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6개월 시차를 두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다가 지난 7월에 약간 반등했습니다만은 추세적 하락에서 약간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부터 다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과 주가 관계인데요. 역시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업률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저는 가대평가 영역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 가지고 우리나라나 미국의 적정 주가를 추정하는데요. 올해 미국의 명목 GDP가 한 4.5%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7월 말 기준으로 S&P 500이 무려 22%나 가대평가됐습니다. 지나치게 주가가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미국의 한 사이트에서 계속 인용해서 여러분한테 가끔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PER, 토빙 Q, 그 다음에 리그레션 해가지고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이 사이트에서 계속 매월 이런 거 그래프를 업데이트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S&P 500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만큼 PER 등 이런 지표에 비해서도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 도이체방크, 에버코어라는 것은 미국 독립 투자 자문 이런 회사인데요. 세 군데서 공통적으로 이번 분기에 머지않아 미국 S&P 500이 10에서 한 15% 하락을 경고를 했습니다. 앞서 제가 가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역시 미국 주가지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금리도 떨어지면 주가가 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경제지표가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미국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세계 기관에서도 미국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실업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실업률이 올라갈 때 미국 금리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주가도 하락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전망을 이런 거 세 군데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영향으로 아까 제가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반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재개될 수 있다. 관세가 구체적으로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고평가 영역에 있는데 경제 성장률 낮아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군데에서도 장기적으로 오른다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15% 이거는 상당히 좀 큰 조정이거든요. 이 정도 조정이 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제가 보더라도 명목 GDP에 비해서 22%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저는 10% 안팎 조정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분기, 4분기 초반까지는 저는 미국 주식보다는 채권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채권도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금리 떨어져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만 달러 인덱스도 같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한 차선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3분기에는 저는 미국 주식,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채권은 약간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코스피도 8월에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 조정 기간이 9월 초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그 조정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 주식의 이런 하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주가가 하락하면은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같이 좀 팔게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올 5월에서 7월까지 우리 주식을 많이 사고요. 특히 7월 한 달은 6조 3천억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했습니다만은 아마 8월에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감소하거나 혹은 순매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코스피도 같이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명목 GDP, 우리 유동성을 볼 때 우리 코스피는 상승 과정에서 조정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조정 때 오히려 우리 주식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계속 드려왔습니다만은 미국 경제 지표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절일 사칭한 계정이 꾸준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학교로도 전화도 오고요.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맞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김영익의 경제스쿨과 저의 공식 오피셜 클럽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스타디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공식 채널을 제외한 카톡방, 밴드, 텔레그램 등은 사칭 계정이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